주간 정시란 말은 좀 그렇고 여러분들 명절은 잘 쉬었어요? 예, 명절 쉬는 동안에 또 주식하는 사람들이 언뜻 미국 증시를 보게 되죠. 아이코 난리 났나 싶을 수가 있습니다. 우선 결과부터 볼까요? 예, 그러니까 금요일자 9월 17일자입니다. 9월 17일자 미국 증시는 그냥 뭐 포인트로 치면 다우가 260포인트 0.48, 나스닥이 0.9. 그러니까 기술적 조금 많이 빠졌었죠. 반도체 종목들이 좀 하락했었는데 문제는 바로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월요일 날 미국 증시는 어마무시하게 600포인트가 빠졌죠. 예, 이 사실 장중에는 900포인트까지 빠졌었어요. 저점이. 이걸 우리가 보통 세폭, 포록이라 그러는데 나스닥도 무슨 300포인트, 그러니까 2% 이상 빠졌던 겁니다. 만약 우리가 여러분들 생각에 금요일 날, 화요일 날 장이 열렸었다면 뭐 각오해야 됐겠죠. 그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 지수도 좀 이틀 동안 빠진 게 5%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루 이게 20일이니까 월요일 장이 되고 미국 장이 되고요. 이제 화요일 장, 그러니까 3일 7일쯤 보여드립니다. 왜냐면 우리가 쉬는 동안에 또 오늘 밤에 또 장이 열립니다. 오늘 9월 22일 저녁이 되고요. 그럼 이제 우리는 9월 22일 미국 장을 보고 4개의 미국 장을 보고 23일 목요일 장을 시작을 할 건데 마지막 이제 21일자는 약간 하락을 했습니다. 일중 흐름을 보니까 이렇게 움직였죠. 뭐 지그재그로 가다가 말다 가다 말다. 그럼 이거 음봉이죠, 음봉. 예. 피스형 음봉이 나왔겠죠. 뭐 이렇게. 그쵸?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반도체도 올라긴 올랐는데 전부 다 캔들이 뭐였냐면 음봉 마감이었어요. 야, 이건 난리가 났던 거예요. 그죠? 어떻게 보면 지뢰 이제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주식 하시는 분들이 일어나지 않은 사건에 너무 지나치게 과민 반응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 한 가지씩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과부터 보면 이게 미국 다우지수의 지수입니다. 아이고 난리가 났던 거죠. 뭐 장중 한때 거의 뭐 2.8% 거의 900포인트 빠졌다가 당겨놨고 근데 포인트 자리가 하필이면은 7월달 급락했던 자리와 비슷할 정도로 많이 빠졌던 겁니다. 보죠 위치가 이때는 한 번만에 땡겼는데 이때는 또 아까 봤지만은 3일째 그러니까 3일째 일중 흐름에서 본 대로 뭐 지그재그 했지만은 결국에는 원봉으로 마감을 한 겁니다. 그리고 뭐 다우존스는 좀 그렇다 치더라도 그럼 우리가 영향이 조금 높은 기술주 나스닥 같은 경우는 그 전날 이제 그러니까 금요일은 뭐 괜찮았어. 이게 금요일 거름이고 월요일 날 난리가 났었죠. 근데 하락폭의 절반 이상을 당긴 겁니다. 막판에. 쉽게 말해서 요 차트에서는 일주 흐름에서는 잘 보이지 않았지만은 그죠? 잘 보이지 않죠. 그냥 아우 샷 300포인트나 빠져서 오 마이 갓이지만은 일봉을 보니까 많이 커버를 시켰었고 또 하나가 이제 그 다음 날 그 다음 날이 이제 21일 차트인데 뭐 이렇게 음봉으로 마감을 했지만은 일봉을 보니까 아까 붙여서 마감했어요. So what? 뭐 이 정도로 마감을 한 겁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슈인데 바로 이제 흥다그룹 이슈죠. 자, 대신 이 기사를 먼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갔어요? 네. 아까 가장 많이 빠진 게 바로 월요일이란 말이에요. 금요일은 미국이 동시 만기였어요. 17일 날. 그러니까 월요일 날이 가장 많이 빠졌으니까 월요일 날 왜 빠졌느냐? 요거를 기사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월요일 마감 정시 기사를 보면 이렇게 나와요. 딱 잘 보면 별거 없어요. 정말이에요. 봐보세요. 큰 거만. 중국 악재, 헝다그룹 이야기죠. 에버그란데. 그 다음 FMC 회의 불안감. 이거는 오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으로는 23일 날 목요일 날 반영을 하는데 뚝 떨어졌다. 그런데 항공주는 오히려 쑥 올랐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럼 봅시다. 도대체 월요일 날 미국 증시가 그 왜 난리가 났는지. 그래서 헝다그룹 파산설 때문에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FMC 회의가 열리는데 언제? 21일, 22일. 그러니까 우리 시각으로는 23일 새벽 2시에 발표가 날 겁니다. 불확실성이 부각돼서 투자 심리가 위축됐다. 그 내용인데 정말 좀 너무 좀 심하지 않아요? 생각보다. 그렇다고 무슨 900포인트를 뺍니까? 그죠? 그럼 시장은 여기에 조금 헝다그룹 파산설에 과민하게 반응했다 볼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닐걸요? 자, 보죠.
자, 그래서 봤는데 그 당시 어떤 사건이 생겼느냐. 어쨌든 장중 970포인트까지 하락했다가 낙폭을 일부 회복했다. 뭐가 일부입니까? 거의 절반 이상 회복했는데. 아니 아까 일봉으로 보셨잖아. 이게 일부입니까? 일부 아니지. 이빠이 땡겼죠. 인 절반 정도 땡겼고 나스닥 보면 뭐 반 이상 땡겼죠. 반도체는 아마 많이 못 땡겼을 것 같은데 반도체도 절반 이상 땡겼죠. 일부 하락이 아니에요. 이빠이 땡긴 거죠. 이빠이 많이 매우 아주 많이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했는데 보니까 내용이 보니까 딱 보면 하나 걸리는 게 국채 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고? 그러니까 1.37까지. 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금요일 날 분명히 우리가 쉬는 동안에 뭐가 있었던 거야. 잠잠했던 국채 금리가 어느새 1.37까지 튀었던 거야. 튀었다가 다시 내려온 거죠. 팍. 그 말은 이제 채권 가격이 올랐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럼 국채 금리 하락이 꼭 나쁜 것, 꼭 좋은 것만 아니야 이때는. 이게 확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표현할 때는 뭐냐면 국채 금리가 3.0.1.37이라서 1.31로 큰 폭으로 하락했다는 소리는 채권 가격이 팍 튀었다는 소리예요. 채권 가격이 팍 뛰었으면 주식 팔고 채권 샀다는 소리예요. 사실 이건 호재가 아니야. 이것만 놓고 보면. 어쨌든 조금 더 봅시다. 월요일날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그래서 중국발 합체 FMC 불안감이 겹쳤다. 시진핑. 근데 이거 잘 보면요. 우리가 있던 내용 그대로예요. 자, 항생지수는 계속 내려가고 있었고 헝다그룹의 주가는 최근 70% 이상 폭락을 했습니다. 근데 밑에 내용이 보니까 FMC 회의에 대한 부담감이라 그러는데 이게 생각보다 너무 우리가 생각할 때 많이 듣던 내용이잖아요. 높은 인플레이션, 네? 아니에요? 높은 인플레이션, 일자리 회복, 통화적 완화 정책의 종료는 아니지 사실은. 속도 조절이지. 테이퍼링은 뭐 자산 매입 축소잖아. 그럼 인상 아니잖아. 그죠? 뭐 어떻게 학대 해석하게 되면 광의로 보게 되면 자산 매입 축소니까 유동성 축소를 해석할 수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종국에는 갈지 안 갈지는 또 모르는 거예요. 그럼 2019년도 어떻게 설명할 거야? 2019년 12월 달요. 2019년 12월 달 뭔데? 금리 올리려고 그랬어요. 근데 웬걸? 2020년 2월 달에 코로나 빵 터지니까 바로 돌렸지 않습니까? 이는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어쨌든 이 부분 테이퍼링은 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자산 매입 축소 돈 너무 많이 풀어가지고 더 풀 수도 없어. 자, 그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여기는 좀 빠져 있는데 사실은 이것 때문만에 좀 복합적이었어요. 바로 이거예요. 연방정부 셧다운 이야기예요. 요게 저런 미국 증시가 폭락했던 사건에 더 컸다고 봐요. 그러니까 헝다그룹의 디폴트라는 것과 미국 연방정부의 디폴트가 겹쳤던 거죠. 디폴트가 뭡니까? 채무불이행이에요. 그죠? 파산. 디폴트 그거 채무불이행이잖아요. 배째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 연방정부의 부채한도 협상 요거 난항 이게 가장 큰 거였대요. 미국 증시까지 흔들렸던 것은. 그래서 그 재료를 보고 조금 더 봅시다. 과연 그럼 아시아 증시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우리가 쉬는 동안에. 자, 아시아 증시를 잠깐 보면요. 일본은 언제 열렸냐면 일본 증시는 21일하고 20일 다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월요일 화요일 날 월요일만 쉬고 화요일 수요일 다 열렸어요. 일본은 이틀 연속. 그러니까 일본도 월요일은 쉬었습니다. 20일은 쉬고 어이구 어디 갔냐? 호호호호. 그러니까 21일 화요일하고 23일 수요일 날 이렇게 빠졌어요. 일본은 많이 올랐잖아. 누구야? 스가 총리 사임한다 그래가. 일본이 이렇게 마감을 했고 일단 봅시다. 그 다음에 중국은 오늘 하루 열렸었어요. 중국은. 근데 오늘은 열렸는데 뭐야 이거? 중국 양봉 마감했습니다, 여러분들. 중국은 22일 날 열렸어요. 21일 그러니까 20일하고 21일은 휴장. 20일하고 21일 월화는 쉬었고 22일 날 수요일 날 열렸습니다. 근데 중국은 뭐야? 본토 정강후약으로 마감했습니다. 물론 항생지수는 빠졌겠죠. H 보면 됩니까? 그게 그거니까. 어쨌든 중국 본토는 올랐어요. 그죠? 보셨죠 지금? 중국 본토는 올랐어요. 올랐다는 표현이 맞아요. 전야 구강으로
야무지게 올랐습니다. 제가 내일 생각하는 우리나라 그림도 얼추 이거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미리 말씀드리면. 그리고 대만 한번 볼게요. 우리가 조금 비슷한 게 대만이니까 대만 가볼까요? 아시아 증시에서 아시아에서 대만 자체인으로 가봅시다. 대만도 오늘 하루 열렸어요. 하루만. 이틀 쉬었다가. 좀 다른 게 중국 본토는 오늘 땡겼는데 대만은 밀렸어요. 2% 정도. 약간 요거만 가지고 보기에는 그러니까 요거만 분석해 가지고 23일자 한국 증시를 보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는데 지금 제가 영상을 진행하는 이 시간에 나스닥 선물의 움직임을 한번 봅시다. 그럼 이게 진행적인 게 23일자 나스닥의 지금 현재 흐름인데 이걸 가지고 물론 뭐 바로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나스닥 선물이라는 거는 아직 본장이 열리지 않았죠. 10시 반에 열리니까 아직 시간이 2시간 남았습니다. 지금 8시 35분이고요. 그러니까 요것만 보면 뭐 아직은 판단이 안 서요. 그쵸? 뭐 S&P 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대밀릴지. 근데 차트 분위기만 놓고 보면 물론 이제 새벽 2시에 뚜껑 열려봐야겠지만은 자, FMC 이야기는 그럼 뭐야? FMC 이야기는 뭐죠? 이건 아직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9월달에 당장 테이퍼링 한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럼 요런 게 있었는데 또 조금만 더 볼게요. 과연 국채금리는 그럼 어떤 상황이냐? 지금 잘 보시면 미국 10년물 국채금리의 추인데요. 저 항상 국채금리와 환율을 보려 하는데 그러니까 17일 날은 팍 튀었었어요. 그죠? 1.38까지 튀었다가 또 미국 증시가 폭락을 하면서 1.37까지 훅 떨어졌었어요. 3일까지. 폭락을 했는데 왜 떨어졌습니까? 왜 많이 떨어지기는 주식 팔고 채권 샀으니까 그렇죠. 채권 가니까 금리는 반대 방향. 그리고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놨어요. 1.34. 그러니까 국채 금리가 크게 움직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우리 휴장 전과 거의 비슷한 1.33 수준이 국채 금리가 크게 동요하지 않았다. 이거 긍정. 오케이? 국채 금리가 크게 동요하지 않았다. 긍정. 두 번째. 조금 장기적 흐름으로 봅시다. 조금 전에 한 달짜리고 요건 한 달짜리. 한 달 기준으로 파동을 본 거니까 1.33 정도에 계속 걸쳐 있던 거죠. 9월 8월 말부터 9월 지금 22일까지. 그리고 지금 이거를 연으로 보니까 여전히 미국 10년 국채 금리는 어때 보이십니까? 1.3월 달에 1.75 찍고 여전히 하락 추세 속에서 8월 달 이후부터 그냥 1.33 정도에 멈춰 있는 거죠. 크게 동요된 건 없어요. 오케이. 그럼 요 정도면 오케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다른 기사를 좀 봐야 돼요. 과연 홍다그룹의 위기는 어떤 상황이냐? 지금 어떻게 반응되냐면 가장 큰 타이틀이 23일 바로 내일이에요. 파산설 중국 홍다그룹 23일 채권이자 지급할 것 이 이야기 나오는데 조금 봅시다. 일단 홍다그룹은 로이터 통신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21일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엄청 운이 좋은 거야. 일단은 세포계 22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은 홍다그룹이 발표를 했는데 이자 낸다는 거야. 9월 만기 25년 9월 만기 채권 이자가 23일인데 얼마? 이 기사마다 조금 다른데요. 한 2억 위안 우리 돈으로 한 400억 정도 낸다. 요건 낼 수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대신 채권이라는 게 만기가 뭐 한 번만 오겠습니까? 또 20년 3월 채권은 이달 말에 또 있나 봐요. 요거 합쳐가지고 1,400억이구나. 예. 그러니까 23일 날 낼게 요거 400억. 요거 25년 9월 만기채하고 22년 3월 만기채인데 요 합치면 한 1,400억 정도 돼요. 그리고 여기에 채권 이자도 언급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29일이 되게 되면 지금 첩첩산중이야. 또 이자가 4천만 달러 정도. 4천만 달러면 우리 돈으로 한 500억 됩니까? 요 정도 금액이 도자요. 어쨌든 이자가 첩첩산중으로 이제 도래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제 홍다그룹의 이슈가 좀 진행이 되긴 될 거예요. 되긴 되는데 우리나라 정부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고성범 금융위원장이 충분히 이 부분을 이제 언급할 수가 없죠. 어쨌든 국가 입장에서도 이 부분을 줄 파산으로 가지 않을까에 대한 염려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언급을 해요. 일단 정부에서는 리스크는 제한적이지 않느냐. 왜 고성범 금융위원장님이 이 부분을 제한적으로 보는 이유가 뭔지 우리가 알아봐야겠죠. 봅시다. 조금 보죠. 그랬더니 이제 이분의 생각이 좀 나오는데, 자,
가장 중요한 거 뭐예요? 헝다 파산보다 뭐가 중요한 거? 지금 연쇄 파산이잖아요. 리만이 무서웠던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기억을 못 하실 수도 있는데 리만이 무서웠던 게 사실은 6개월 전에 베어스턴스 파산이 먼저 터졌어요. 그리고 리만 브라더스가 종지부를 찍은 건데 그건 이제 연쇄도산을 일으켰단 말이야. 연쇄도산. 시장에서 가장 우려하는 게 뭐냐면 정시가 난리가 나고 우려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 봐. 연쇄도산이에요. 은행들이 줄줄이 파산하는 거. 근데 지금 현재 분위기를 놓고 보면 어쨌든 간에 지금 홍다그룹이 홍콩 정시에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홍콩 정시를 보다 말았나? 항생을 보다 말았네. 뭐 부채가 3천조 이런 이야기는 여러분들은 다른 거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예. 뭐 이게 표면적인 부채가 그런 거지. 어쨌든 간에 중국 증시가 오늘 조금 전야홍을 보인 거는 어쨌든 9월 만기 채권 5.8% 이거는 내일 낸다고 말을 했다고 해요. 뭐 낼지 안 낼지 모르겠는데 여기 중요한 거는 이게 일부라는 거예요. 얘는 이제 경계 요인이 맞습니다. 그죠? 일부라는 거. 그건 맞고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여기 이제 S&P 외국계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S&P는 이렇게 말해요. 어쨌든 중국 경제 전반적으로 가면 중국 정부가 개입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인데 이것도 아직 사실 확실하지는 않아요. 하지만은 중요한 거는 대부분의 기관에서 광범위한 리스크로 번지지 않을 것이 이런 헝다 이슈다 이렇게 보는 것도 조금 많아요. 많고 조금 더 보면 예. 요 기사는 좀 됐고 자 파산설 이제 지급한다고 했고 또 이제 다른 기사 조금 보면 요게 이제 오문호답이라 해가지고 머니투데이 기사인데 이거 사실 뭐 제가 많이 안 봐도 돼요. 나이키 왜 나오니? 됐다 야. 좀 야 지나쳐 줄래? 예. 어쨌든 예 아까 말한 1,300억이죠. 예, 요거는 일단 지불한다고 하는데 1,300억 다 아니고 400억은 지불한다고 그러고 900억은 아직 이야기를 제대로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지금까지 나온 내용 그래요. 내일 어쨌든 합쳐가지고 22년도 거하고 25년도 거 합쳐가지고 한 1,500억 정도 돼요. 요거 바로 언제? 23일입니다. 내일. 예. 근데 아까 지금 공식적으로는 요중에 지금 3분의 1만 한 건만 지금 이야기가 나오긴 했어요. 한 건만. 예, 요렇게 돼 있고 뭐 헝다 어떤 기업이다 이런 건 나중에 여러분들 보시고 예, 기사가 다 나옵니다. 뭐 왜 위기가 들어갔냐 뭐 말해 뭐 하겠습니까? 이런 큰 부동산 개발회사 위기야 뭐 과하게 돈질하다 그래 된 거죠. 예, 뭐 봐서 뭐야 문어방실 확장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뻔히 아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보니까 헝다 전기차 매물도 내놓고 있는데 지금 중국이 지금 뭐라 그럽니까? 중국 정부도 전기차에서 너무 많아 합쳐 그런 것도 있고 또 오피스 빌딩 내놔도 중국이 지금 계속 부동산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안 팔립니다. 그리고 거꾸로 제가 돈이 많습니다. 굳이 지금 왜 삽니까? 안 그렇겠어요? 더 싸게 사면 되지. 똑같은 생각이에요. 더 싸게 살 수 있는데 굳이 매입을 서두르진 않을 겁니다. 근데 매입한다는 기사, 매각한다는 기사가 나오는 것 자체는 또 하나의 시장에서는 하락을 저지할 수 있는 완충작용이 돼요. 그래서 이제 주가 빠진 거는 홍콩이 상장돼 있는데 뭐 거의 뭐 볼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자 요게 좀 있었고 가장 제가 중요한 거는 바로 이거예요. 이거 끄고요. 이 재료예요. 미국 부채 한도 협상. 저는 20일 날 미국 정시가 그 난리가 난 게 바로 연방 정부의 부채 한도 협상 이슈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영상을 준비하고 있는 요 시간 바로 22일자 오후 4시 기사에서 하원을 통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세복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세복이 뭐냐 뜻밖의 행제 운 이제 바깥에 쓰는 말 뽀록 이런 건데 자 봅시다. 이게 포인트예요. 이거 포인트 저는 여기에서 잡아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봐봐요. 어쨌든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라는 게 도대체 뭔데 매년 나오는 건데 우리가 잘 사실은 하도 자주 봐가지고 그냥 그리는지 하는 게 하나 있어요. 미국의 정부가 빚이 무지하게 많을 수밖에 없죠. 돈은 왕창 풀었으니. 그래서 미국이 보니까
어쨌든 하원을 통과했어요. 하원은 누가 표를 장악하고 있습니까? 민주당입니다. 미국 현 집권 미군 하원과 상원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디폴트 가능성이 제기됐는데 법안이 하원은 통과를 했어요. 22일자로 기사를 보니까 조금 더 봅시다. 어떻게 통과했는데 찬성 220명, 반대 221명, 9표 차이로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은 12월 3일까지 자금을 조금 더 주고 그 다음에 부채 한도를 내년까지 1년 동안 유예, 집행유예처럼 유예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겁니다. 다만 상원이 할지는 미주스다. 상원이 몇 명입니까? 100명입니다. 100명인데 여기 딱 50명씩 갖고 있어요. 50명. 근데 이제 펠로시 의장이 캐스팅 보트를 갖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상원도 우리가 보통은 뭐라 그러냐 미국에서 하원이 장악하고 있다고 해요. 왜? 하원의 의장이 바로 민주당 펠로시 의원이기 때문에. 근데 부채한도 상향에 대해서는 3분의 2가 돼야 되나 봐요. 어쨌든 60명이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원만 놓고 보면은 여기 통과 가능성이 조금 어려워요. 5대 5니까. 공화당은 당연히 반대하지. 원래 여당 밀면 야당은 반대하는 건 기본 아니야? 일단 반대하고 보는 거잖아요. 그래야 저 정부를 죽이니까. 똑같아 미국도. 어디 비슷한 나라랑 비슷해요. 예. 근데 요런 절차가 또 하나 있네요. 이게 좀 봤어요. 만약에 공화당에서 빗나가면 그러니까 60명 통과했는데 안 되면은 예상 조정 절차라는 게 있나 봐요. 예상 조정 절차. 근데 예상 조정 같은 경우는 약간 법안이 제때 처리를 하기 위해서 가반만 넘겨도 된대요. 가반이 몇 명이야? 51명이에요. 5대 5잖아. 근데 1명이 누구야? 캐스팅 보트를 갖고 있어요. 의장이. 근데 요걸로 가면 잘 가는 거예요. 어쨌든 하원을 통과했다는 긍정이에요. 이게 이제 오늘 지금 어떻게 보면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 중에 미국장이 열리지 않았습니다만 나스닥 강세 배경이라 전 보고 있어요. 아까 뭐 이자 중국 헝다가 이자 준비했다 그거는 그냥 헐려도 될 것 같고 계속 지켜봐야지 뭐 내일 1,400 내고 또 그 다음에 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럼 도대체 부채 한도가 얼마? 미국이 28조 정도 28조 달러 정도라고 해요. 28조 달러니까 돈으로 바꾸면 3경. 야, 경이 나오네. 조 다음에 경이죠. 28조 정도, 28조 달러 정도로 해요. 그래서 법적 상한선을 넘어섰대요. 그래서 원래 올해까지 유보했다가 요거 지금 계속 지금 딜레이 하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 이런 거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를 지금 자금 더 지원하고 내년 연말까지 다시 유예하자는 이야기야. 가끔 이게 부채 한도 협상은 여러분들 매년 이맘때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러다가 계속적으로 연방정부 셧다운, 그러니까 그 쉽게 말하면 나쁘게 말하면 연방정부 셧다운, 미국 정부가 셧다운, 문을 닫는 걸 말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그렇게 간 적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만약 있어도 다 살려내더라고요. 그 말이 안 되잖아. 정부가 셧다운하면 어떡해. 그래서 이제 그런 이런 거 보자. 어쨌든 간에 한도를 더 설정하고 설정이 다시 높일 수는 없고 현재 상태에서는. 그래서 지금 유예하는 거죠. 마이너스 한도를 늘릴 수는 없고 유예하는 건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옐런 재무장관하고 펠로시 하원 의장하고 빨리 상원 통과하게 지금 계속 좀 밀어붙이는 거예요. 다 또 10월까지도 좀 시간이 있나 봐요. 왜냐하면 30일 정도의 기한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어디 갔냐? 기사에 빠져있네. 요 이슈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미국 증시가 많이 하락을 했지만은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이슈하고 오히려 FOMC 이슈에 조금 더 주목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시간을 내서 이거 제가 좀 좋아하시는 분인데 유한타 유동훈 이사님의 너무 좀 자극적으로 적으셨는데 원래 유 이사님이 조금 뭐 아니면 돈이니까 확실히 뭐 적을 수 있죠. 제가 뭐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이라 이름을 그냥 그대로 지명을 했습니다. 어쨌든 유한타 정권 유동훈 이사의 글은 어떻게 나옵니다. 중국판 리먼 사태의 재해는 없다. 노라고 딱 단정 지었어요. 그 근거가 쭉쭉쭉 있는데 이건 인베스팅닷컴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될 때 인베스팅닷컴에서 한번 기사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주요 포인트만 같이 몇 개 짚어보죠. 그러니까 이 다니엘 우리 유 이사님의 의견을 조금만 좀 보면
이런 게 좀 있더라고요. 이제 이분은 이런 거예요. 이거 정치적인 거다. 정치적인 거고 어디 갔어? 정치적인 거고 어디 갔었는데? 에버그랜드인데 정치적인 거고 이거 중국 정부가 가져가면 된다. 중국이 지금 중요한 게 뭐냐? 중국도 지금 공동 부유론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규제를 한단 말이죠. 부동시장에서 예? 계속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피를 말려가지고 중앙정부가 싹 다시 해소하는 정책이지 않느냐 그 내용이란 의미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어떤 사람마다 의견다. 저도 좀 비슷한데 리만으로 가지 않는 많은 근거 중에 하나가 중국의 국가 부채를 말해요. 중국의 국가 부채가. 그래서 여기 자료를 좀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나중에 복지사는 보세요. 예. 어쨌든 중국은 부동산 가격 추이를 계속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뭐 16년, 18년 이부터 계속 내리세로 가고 있습니다. 부동산 규제를 해오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이슈였죠. 그렇죠? 부동산이 부채로 크는 사업인데 부동산 가격 규제를 하니까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근데 중국 정부의 GDP가 부채 규모가 GDP의 사회주의 국가라 보니까 통제가 해가지고 70% 미만이에요. 낮아요. 그래도 많이 올라오긴 올라왔어요. 그래도 낮아요. 우리가 자본주의 기준으로 보면 요거 일단 낮고 가계부채도 낮아요. 60%. 우리랑 다르죠. 우린 뭐 지금 가계부채 1800조 이야기 하는데 얘들은 GDP 대비해서 60%면 낮아요. 네. 그러니까 뭐 단정하셨지만은 중국과 가계부채 문제는 전혀 문제 없다고 얘기하긴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파장 되면 좀 어렵지 않겠냐 그런 의미고 어쨌든 간에 유한타의 개인적 의견이지만 유이사의 의견은 정책적인 국유화 쪽으로 약간 눈을 돌리고 있다. 뭐 그런 시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기사를 다 읽어볼 시간은 없을 것 같고. 네. 요 보면 나오잖아요. 요 자료를 좀 비교를 잘 해주셨는데, 이건 뭐야? 연방 정부의 부채 비율을 말하는 거구나. 네. 이 보고. 어쨌든 이제 몇 가지를 보면 일단 하나만 보면 어떨까요? 하나만 본다 그러면 좀 그런가? 홍콩 증시가 하락한 건 어쨌든 헝다그룹이 홍콩이 상장돼 있는 거고 중국 본토는 지금 괜찮다는 거고 또 하나가 가장 어떤 디폴트 생길 때 우리가 보는 게 위안화입니다. 근데 중국의 위안화는 사실 보면 헝다그룹 이슈가 터지고 나서 실제적으로 6.43 위안에서 6.46 위안까지 0.03 위안 정도가 올랐어요. 절하가 됐죠. 절하가 됐기 때문에 반응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그리 심각한 정도는 아니에요. 헝다가 상장, 헝다그룹의 주가나 H가 많이 죽은 거지. 죽은 거고. 또 하나 제가 다른 걸 좀 보게 되면 이제 중요한 건데 우리가 위험 자산 기준으로 과연 달러는 안전한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지금 달러 우리가 주식을 보다 보면 달러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유가가 이제 난리가 나니까 유가가 떨어진 건 당연한 거예요. 유가가 단기적으로 튀었다가 지금 7달러 밑으로 통 내려온 건 당연한 거예요. 그죠? 그죠? 유가가 반응한 것도 다우지수가 한때 900포인트 움직이는데 당연히 반응을 한 거예요. 근데 달러 흐름을 딱 보게 되면 달러가 지금 생각보다 톡 튀어 오른 건 사실이에요. 93 정도로. 그래도 안정적이에요. 쉽게 말해 저는 안정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변국 잠깐 봐봅시다. 과연 유럽은 어떤가? 유럽은 독일하고 영국 정도는 보면 되죠. 바로 지금 이틀 동안 동요를 받았어요. 지금 첫날이니까 20일 날은 작살이 같이는 안 가다가 그 전날 화요일 같은 경우는 반응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은 쉽게 말해 저는 월요일 장에 우리 장이 휴장일 때 미국 증시가 뭐 900포인트 빠지고 그 장은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연방 정부의 디폴트 이슈가 좀 더 컸지 않나 그 생각을 해요. 여기에 이제 물론 그 헝다의 이슈도 영향을 미쳤겠죠. 그러니까 FMC 경계관 맞대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채권금리 움직임만 딱 보면 이거는 거의 디폴트 가능성에 베팅을 했다가 다시 안정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 다시 반등하는 건 다시 뭐예요? FMC 경계감이 되는 거고. FMC 경계감. 그러니까 반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올랐다 훅 빠진 거는 뭐야? 미국 정부 연방 정부의 파산설 우려.
그리고 다시 반등해 주는 거는 뭐지? FOMC 의사로. 근데 결과를 가만 보니까 미국 10년 국채 금리가 1.34에서 스테이블하다는 거.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포인트를 좀 봅니다. 물론 또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게 어떤 기업의 흐름인데요. 어쨌든 간에 위안화의 흐름 자체가 너무 액티브하지 않고 유가가 빠진 건 당연히 증시가 동요된 거니까 여기서 또 75달러 가면 머리 아파요. 이것도 나쁜 게 아니야. 좋은 거예요. 우리가 쉬는 동안에 우리나라 돈의 원화가 좀 많이 튄 건 있어요. 이게 지금 차트가 21자인데 사실은 1180원까지 튀었어요. 요거는 좀 부정적. 자, 그런 상태에서 우리나라 장이 지난주 금요일날 추석 전에 이렇게 마감을 했어요. 빠지면 매수 들어옵니다. 예? 이런 자리에서는 이게 딱 갈려던 자리잖아요. 갈려던 자리에서 돌발 악재로 딱 빠지면 거의 10중 8구 매수 들어와. 아, 갈려던 자리가 아니라 빠지던 자리였으면 얄짤 없는데 이거는 아니면 이렇게 애매했던 자리에서 만약에 악재를 만났잖아요. 이런 자리에서 악재를 만나면 훅 빠집니다. 근데 이런 자리가 아니라 우리나라 증시는 어쨌든 빠졌다가 올라가다가 다시 가려는 자리에서 악재를 맞으면 툭 빠지도 바로 붙습니다. 쉽게 말해서 제가 바라보는 다음 주 증시는 헝다그로 파산에 대해서는 캐치업 마크를 놔두는데 시장 전략에 대해서는 빠지면 매수입니다. 너무 지나치게 헝다의 파산을 리만과 연결시키는 거는 뭐 몇 가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 중국 자본의 그러니까 중국의 해외 자금 노출도가 GDP의 15%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글로벌 정시가 파산을 하려 그러면은 글로벌 금융이 같이 무너지려 그러면 중국에 들어간 외국계, 한국계, 외국계 자금들이 중국의 부동산 버블을 통해 가지고 그게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는 아니라는 거지. 왜 중국에 들어가 있는 외국계 자금이 15% 정도의 비중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충분히 중앙정부가 어느 정도 공동 부유화를 위해 하는 과정에서 부동산을 규제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어떤 이슈라는 거. 그리고 실제적으로 위안화나 국채금리나 달러의 흐름에서는 어느 정도 물론 우리가 어느 정도의 글로벌 아까 대만 정시처럼 일정 부분의 변동성에 노출되겠습니다만은 거의 제가 판단할 때는 이거는 빠지면 매수한다는 힘이 좋고 시장의 관심은 결정적으로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과 FOMC에 대한 테이퍼링에 대한 이슈가 더 크게 작용하지 않을까 그리 보겠습니다. 한 30분 정도의 영상인데 여러분들이 또 장을 준비하기 앞서가지고 조금 늦은 시간이지만은 23일 장을 시작하기 앞서가지고 본 영상을 좀 봤으면 좋을 것 같아서 약간 중구난방 좀 산만했습니다만은 또 이틀 남은 어떻게 보면 9월 4주자 정시 연휴 이후에 장을 준비하는 자리에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좋아요. 꼭꼭은 아닌데 아니면 삐 에러. 네. 화이팅 하시자고요. 감사합니다.